저와 우리 사회가 남들과 다르게 살아도 된다, 본인만의 길을 가도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크래프톤 창업자 장병규 우장입니다. 그는 명실공히 성공한 1세대 벤처기업인의 대표주자죠. 카이스트 전산학과 출신으로 1997년 네오위즈를 공동 창업했고 1999년에는 온라인 채팅 서비스 세이클럽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이게 2000년 코스닥에 상장됐는데 당시 장병규 우장이 보유한 주식 가치가 공모가 기준으로 400억에 육박했죠. 또 2005년에는 온라인 검색 서비스 업체 첫눈을 창업해 이듬해 네이버에 약 350억 원의 거금을 받고 매각하게 됩니다. 이런 이력 때문에 장병규 우장은 스타트업 시장에서 알아주는 홈런 타자였죠. 당시 장병규 우장은 일주일에 100시간을 일했다고 해요. 몰입을 통한 압축 성장. 남들이 5년 걸릴 일을 엄청난 집중력을 통해 1년에 해결했다고 합니다. 진짜 대단하죠. 이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털을 운영하면서 본인이 마주했던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후배들이 되풀이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런 와중에 당시 국민게임이라고 불리던 리니지2의 제작을 이끈 NC소프트의 박용현 님이 찾아옵니다. 박용현 제작자는 NC소프트라는 울타리를 넘어 새로운 회사를 차리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평생을 제작만 하던 사람이라 경영자가 필요했던 거죠. 제작자로서 경영자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원 없이 게임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박용현은 3년에 300억을 투자해달라고 하면서 NC소프트의 핵심 인재들을 같이 데리고 나오겠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최고 수준의 MMORPG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회사를 창업하게 됩니다. 회사 이름은 블루홀이라고 지어요. 당시 전세계 최고의 게임이었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만든 블리자드를 집어삼키자는 의미였다고 해요. 경영은 장병규 우장과 네오위즈에서부터 함께했던 김강성님, 제작은 리니지2의 제작자인 박용현님의 3명이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게 됩니다. 경영과 제작을 분리해서 제작자가 대우받는 회사를 만들겠다는 것이 창업 정신이었죠. 그렇게 S1이라 불리는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후에 테라라는 대작 게임의 첫 시작이었던 거죠. 하지만 처음부터 시작이 쉽지 않았습니다. NC소프트에서 박용현 님이 회사의 기밀을 훔쳐나갔다고 소송을 크게 걸었죠. 결국 나중에 해결되긴 하지만 오랜 기간 소송에 휘말리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경영진과 제작자 사이가 점점 삐그덕거리기 시작합니다. 게임 개발 도중에 마일스톤이라고 해서 중간 검증 단계를 거치는데 결과물이 좋지 않았어요. 결국 3년을 약속했던 박용현은 게임 출시를 못하게 되고 중도하차하게 됩니다. 3년에 300억짜리 프로젝트는 결국 5년에 600억이 들어가게 되고 2007년 출시 예정이었던 테라는 2011년이 돼서야 출시하게 되죠. 오랜 시간 준비한 만큼 시장의 기대는 엄청났습니다. 첫날 26만 명의 동시 접속자가 나오면서 엄청난 게임이 나왔다고 많은 뉴스와 기사들이 쏟아졌죠. 하지만 금세 인기가 시들어지게 됩니다. 이유는 게임의 세계관, 한마디로 이야기가 부족했어요. 너무 전투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게임을 끌고 갈 퀘스트가 없었던 거예요. 부랴부랴 밤낮을 매달려서 퀘스트를 넣어봤지만 완성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2012년도에는 한국에서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미국 진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또 폭망하게 돼요. 미국 진출 일주일 뒤에 블리자드의 디아블로3가 출시됐거든요. 블리자드의 눈보라를 씹어먹겠다던 블루홀은 눈보라에 완전 파묻히는 꼴이 된 거죠. 결국 자금난에 구조조정을 크게 하게 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장병규 우장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직 중국 시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중국은 당시 엄청난 시장이었고 완벽하게 전세 역전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실패는 장병규 우장도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회사를 접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또 다른 경영자인 김광석님께 회사를 팔자고 얘기합니다. 그때 김광석님이 딱 3년만 더 해보자고 얘기해요. 모바일 중심으로 게임 트렌드가 변하고 있으니 3년만 어떻게든 버텨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탄탄한 모바일 게임 회사들을 인수하기 시작합니다. 없는 살림이었지만 계속해서 투자금을 끌어와서 회사를 인수하기 시작해요. 이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회사를 이어나갑니다. 시간이 지나고 장병규 우장이 이런 말을 해요. 성취의 결과물보다 도전의 과정을 돌아보라. 수많은 도전은 실패합니다. 성공하면 좋겠지만 어떻게 실패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사업적 성공에 실패하더라도 구성원의 성장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은 실패해도 조직이 혹은 개인이 실패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 실패를 해보면 그 사람을 명료하게 느끼게 되고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과 다시 또 실패를 함께 할 수 있냐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도전하지만 실은 실패가 더 많다는 점을 인식해야 됩니다. 성취보다 그 과정이 훨씬 중요하고 어떻게 실패했냐에 따라 재도전 여부가 갈리니까요. 2014년 블루홀은 황철웅 아트 팀장이 새로운 대작 게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블루홀은 점점 적자에 시달리게 되었고 장병규 우장은 3년만 버텨보자는 김광석 CEO 말에 모바일 게임으로 조금씩 회사의 숨통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진호게임즈라는 회사가 인수합병이 되었고 17년간 계속된 실패를 경험한 김창완 프로듀서가 영입됩니다. 23년 현재 크래프톤의 CEO이자 배틀그라운드의 창시자죠. 김창완 PD는 계속된 실패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쌓고 시장을 분석한 결과 당시 유행하고 있던 트렌드와는 전혀 다른 컨셉의 게임을 기획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리니지와 같은 MMORPG를 성공시키거나 아기자기한 모바일 게임을 만드는 것이 트렌드였지만 한 명이 끝까지 살아남는 매우 하드코어하고 99명은 실패하게 되는 배틀로얄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장병기 부장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고 해요. 근데 김창완 PD의 제안이 너무 설득력이 있어서 더 의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틀로얄의 첫 창시자인 브랜든 그린이란 사람을 영입할 수 있으면 이 기획안을 통과시켜 주겠다고 해요. 김창완 프로듀서가 바로 유럽으로 가서 브랜든 그린을 영입합니다. 그리고 1년 안에 게임을 완성하겠다고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죠. 김창완 프로듀서는 결국 1년 만에 단 40억으로 배틀그라운드를 세상에 내놨고 13주 만에 매출이 117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출시 이후 약 3년 동안 개발비의 700배 이상의 수익을 냈죠. 배틀그라운드에 힘입어 21년 8월 코스피에 상장되면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게임 회사가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고 성취의 결과물보다 도전의 과정을 중요시 여겼던 장병기 의장과 김창완 프로듀서가 있었기에 현재 크래프톤이 있다고 생각되네요. 마지막으로 장병기 의장이 말했던 인재와 노동자의 차이를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노동자는 대체 가능하고 인재는 대체 불가능하다. 노동자는 주어진 일을 수행하고 가면 되지만 인재는 실적과 성과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본인은 노동자인가요? 인재인가요? 나를 이기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